얼마 전 폴란드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무기를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독일은 주문받은 전차를 3년 뒤에나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석 달 만에 보내준 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어요. 독일 무기의 4분의 1 가격으로 성능은 더 좋았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2020년 30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0억 달러, 그리고 2024년엔 무려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입니다. 불과 4년 만에 5배 이상 폭증한 거예요. 미국 CNN은 한국이 조용히 세계 무기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유럽 언론들은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제보다 뛰어나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미국, 러시아 다음 가는 무기 강국이 된 건지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독일의 PGH-2000. 이 무기는 지금까지 세계 최강 자주포로 군림해왔어요. 한 대당 가격이 180억에서 200억 원이나 하는 괴물 무기죠. 독일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세계 최고다. 그런데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 가격은 고작 40억에서 50억 원. 독일 제품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처음엔 독일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싼 게 비지떡이지 성능이 얼마나 되겠어?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성능 테스트에서 K9이 PGH-2000을 압도한 거예요. 톤당 마력, 등판 능력, 최고 속도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사 속도였어요. 독일제는 분당 3발이 1개인데 K9은 6발까지 쏠 수 있었거든요. 폴란드가 급하게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자국 무기를 다 보내버린 거죠. 독일에 물어봤더니 3년 기다리세요 라고 하더래요. 한국에 물어봤더니 3개월이면 됩니다 라고 답했어요. 현대로템은 약속보다 석 달이나 일찍 K2 전차를 보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에 와서 감사 인사를 할 정도였어요. 이런 나라는 처음 봤다면서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북한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예요. 공장도 365일 돌아가고 있어서 언제든 즉시 생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경쟁력입니다. 지금 K9은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핀란드, 인도까지 8개국에 수출됐어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2032년에는 63.8%까지 올라갈 전망이에요. 이번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러시아의 S-400,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 두 미사일이 지금까지 세계 지대공 미사일계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천공투가 나타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 세계 무기업체들이 모여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어요. 누가 35억 달러짜리 지대공 미사일 계약을 따낼지 말이죠.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천공-II가 모든 경쟁자들을 제치고 1등을 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대요. 성능은 미국제와 비슷한데 가격은 3분의 1이다. 이런 무기가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천공투를 사겠다. 2024년 32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짜리 계약이 또 성사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국산 단일 무기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예요. LIG넥스원은 하루아침에 7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한 겁니다. 천공-II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세요. 최대 사거리 40km에 고도 40km까지 요격 가능해요. 한 개 발사대에서 8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고 360도 전 방향 대응이 되거든요. 전자전에도 강해요. GPS 교란이나 레이더 재민 같은 걸로는 속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탄도탄 요격까지 가능해서 북한의 미사일도 막을 수 있어요. 외국 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된 게 다르다.
북한과 대치하면서 실제로 써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 무기가 믿을만하죠. 지금 이라크도 천궁-II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중동의 천궁 벨트가 형성되는 거죠. 한번 도입하면 30년은 써야 하는 무기라서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이제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2022년 7월 19일 오후 3시 40분. 이 순간을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오른 순간이었거든요. 33분간의 비행이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다음으로 독자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5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어떤 나라가 독자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더 충격적인 건 성능이었어요. 첫 비행에서부터 미티어 미사일 4발을 장착하고 날았거든요. 보통 첫 비행에선 무장도 안 달고 조심스럽게 하는데 KF-21은 처음부터 실전 모드로 날아올랐어요. 지금까지 1000회 시험 비행을 무사고로 마쳤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도 돌파했고요. 올해 2월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탑승해서 시험 비행을 했어요. 최고 지휘관이 직접 타볼 정도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거죠. KF-21의 진짜 무서운 점은 확장성이에요. 지금 3가지 버전으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EA 버전은 전자전 전투기로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이에요. EX 버전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F-35와 맞먹는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SA 버전은 수출용인데 이게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F-3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뒤지지 않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이미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2039년까지는 무인 전투기와 연결되는 차세대 전투 시스템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명의 조종사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투가 가능해지는 거죠. 외국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차세대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춘 나라다. 이제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제 숫자로 그들의 성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7% 폭증했어요. 매출은 61% 늘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장률인지 아세요? 보통 기업이 10-20% 성장하면 잘한다고 하는데 400%가 넘게 뛴 겁니다. 현대로템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영업이익이 234% 급증했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이었어요. 순이익은 159% 늘어났고요. 현대로템 임직원들이 이런 호황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KAI도 만만치 않았어요. 영업이익 16.7% 증가의 순이익은 28.3% 뛰었습니다. LIG넥스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천궁2 수출로 하루아침에 7조 원 수주를 확보했거든요. 이런 성장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엔 우리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예요. 50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돼요. 이 대군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가가 내려간 거죠. 두 번째는 실전 검증이에요. 북한과 70년간 대치하면서 우리 무기들은 실제 위협에 맞서 개발되고 개량됐어요. 실험실에서만 만든 무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세 번째는 기술 이전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술 유출을 걱정해서 현지 생산을 꺼리는데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수입국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죠. 네 번째는 사후 서비스예요.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40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해줍니다. 이게 다른 나라 업체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방산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무기의 성공 비결은 가성비와 신뢰성이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가격은 절반이고 약속한 납기는 반드시 지킨다.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냐?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은 3년 기다리라고 하고 미국은 5년 기다리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3개월 만에 가져다 준다. 게다가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은 절반이다. 이런 나라와 안 친해질 이유가 없다. 이제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70여 개 주요 무기를 미국과 독일의 세계 최고 제품과 비교해봤는데
무려 31종이 90점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일부 무기는 미국제보다 점수가 높았다는 겁니다. LIG 넥스원의 현공 대전차 미사일이 106에서 107점으로 미국 제블린 100점보다 높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들을 박살내고 있는 그 제블린보다 우리 현공이 더 좋다는 얘기죠. 풍산의 탄약들도 104에서 105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20mm, 155mm 대구경 탄약은 정확히 100점으로 미국제와 동급 판정을 받았어요. 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어요. 영국 군사정보 기업 제인스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32년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 점유율 63.8%를 달성할 거래요. 전 세계 자주포 10대 중 6대가 한국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천공투는 더 대단해요. 2032년 점유율 27.5%로 1위를 차지할 전망이거든요. 미국 패트리어트가 24.9%로 2위, 러시아 S-400이 20.6%로 3위로 밀려날 것 같아요. 현재도 K9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으로 독주하고 있어요. 폴란드 672대, 노르웨이 24대, 이집트 32대, 호주 30대, 핀란드 48대까지 총 8개국에 수출됐습니다. 인도에서도 추가 주문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2017년에 100대를 사간 인도가 또 주문하고 싶어 한다고 하거든요.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더 사고 싶다는 거죠. 필리핀은 FA50을 추가로 12대 더 사려고 해요. 말레이시아도 9억 2천만 달러 규모로 FA50을 주문했고요. 한번 한국 무기를 써본 나라들은 계속 한국 제품만 찾게 되더라고요. 레드백 장갑차도 호주에서 대박이 났어요. 호주군이 이런 장갑차는 처음 봤다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현국 미사일은 동급 최강인데 가격은 30%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외국 군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아무도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제 외국 언론들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미국 CNN이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리거가 되었다. 포브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가 되었다. 홍콩의 아시아타임즈는 아예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2024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됐다면서 이제 한국을 빼고는 아시아 안보를 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이 방위산업의 주력을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분석했거든요. 2021년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어요.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처음으로 초과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는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연평균 12% 증가해서 세계 10대 공급국에 진입했어요.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율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무기 시장 규모가 워낙 크거든요.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예요. 2001년 대비 2005년이 649% 급증한 겁니다. 이런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더 유리해졌어요. 러시아는 자국 방어에만 신경 쓰느라 무기 수출이 급감했거든요. 그 빈자리를 한국이 빠르게 차지하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자국 무기고가 텅 비었어요. 급하게 보충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독일은 몇 년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이 나타난 거죠. 몇 개월이면 됩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구세주다. 다른 나라들이 3-5년 걸린다고 할 때 한국만이 즉시 도와줄 수 있었다.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북극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 혹독한 추위에서 테스트해봤는데 독일제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이제 정말 소름 돋는 경제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2022년 방산 수출 수주로만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어요. 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나타났고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현대자동차 전체 직원이 10만 명 정도인데 그것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정경련이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나라가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2021년 대비 방산 매출액이 13.8조 원 증가한다는 겁니다. 고용은 3.6만 명이 늘어나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방산 매출액이 2021년 15.9조 원에서 2027년 29.7조 원으로 86.8% 폭증할 전망이에요. 고용은 3.3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직접 효과만 계산한 거라는 점이에요.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훨씬 클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무기 한 대를 만들려면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품들을 만드는 중소기업들까지 다 살아나는 거죠. 무기의 특성상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투기는 도입 후 30-40년간 써야 하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품 교체, 정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후속 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K9 자주포 한 대를 팔면 30년간 관련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 이게 다른 산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현대로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현지 생산 라인도 구축했다. 이제 폴란드에서 만든 전차를 다른 유럽 국가에 재수출할 수도 있다.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정부도 이런 효과를 알고 있어요. 올해 수출 지원 예산을 작년 2조 1천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요. 대기업만 좋아해선 안 되거든요. 방산업체 협력업체가 1000개가 넘는데 이들이 다 함께 성장해야 진짜 방산 강국이 되는 거죠. 방산업체 임직원들의 연봉도 크게 올랐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에 특별 보너스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LIG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방산업계가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는 훨씬 더 크답니다. 산업연구원이 놀라운 전망을 내놨어요. 한국이 이 추세를 유지하면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세계 5위권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2032년 전망이에요. 영국 제인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4년 만에 수출이 5배 늘어난 나라예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우리 방산 제품의 대부분이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재래식 무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차세대 무기 비중은 10%에 불과해요. 정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양자물리학 같은 혁신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존 무기를 개량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다는 의지죠. 레이저 무기, 전자기 펄스 무기, 드론대 시스템 같은 미래형 무기들도 개발 중이에요. 이런 무기들이 실용화되면 기존 무기 시장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KAI는 2039년까지 무인 전투기와 연결되는 차세대 전투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한 명의 조종사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조종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수출 전략도 진화하고 있어요. 3세대 방산 수출 전략이라고 하는데 수출 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 주체와 방식의 다양화가 핵심이에요. 특히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 개념이 주목받고 있어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교육, 기술, 재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거죠. 미국과 프랑스가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잡으려고 해요. 해외 파견 조직과 인력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마케팅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훨씬 커져요. 방산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세계 1위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1960년대 말 미군 철수 위기에서 시작된 우리 방산업이 이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50년 만에 이룬 진짜 기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개발한 무기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K9 자주포는 유럽에서, 천국 미사일은 중동에서, FA-50은 동남아시아에서 각각 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무기를 사고 판다는 것은 목숨을 맡길 만큼 서로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폴란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이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준 나라가 한국이다.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두 나라 간의 깊은 신뢰관계다. 앞으로의 목표는 더 원대합니다. 2027년 세계 4위, 2032년에는 세계 1위까지 노린다고 해요.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생각해보세요. 4년 만에 수출이 5배 늘어난 나라입니다. 독일을 이기고 러시아를 앞질렀어요. 이제 미국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에겐 다른 나라가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장점들이 있어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가슴이 뛰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우리 기술을 인정하고 우리 제품을 간절히 원하는 시대가 된 거죠. 한국 방산업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고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